자, 홉스든 루소든 간에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인간이 결코 평화롭고 순결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그런 상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러니까 역사 말살을 얘기하는 것. 우리 국사학자들도 똑같잖아 보면. 역사 말살주의자거든요. 아, 조선시대가 아주 근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사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이미 현대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세의 침탈, 서양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로 온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빨리 받아들인 일본의 침범에 의해서 우리 순결한 백이민족이 희생됐다. 그런 소리가 되잖아. 한 20년마다 그냥 수십만씩 굶어 죽는 그런 정체된 사회고, 정말 그 성리학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중화 탈레반까지 타락을 한 그런 상태인데, 그 카톨릭을 뭐 한 8천 명을 목을 잘라 죽이고, 그게 다 순결한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소리죠. 우리 국사 가르치고 있는 게 조금 그거죠. 그러니까 역사 전복이라는 게 이렇게 엉터리 인간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사를 난도질하고 난도질한 다음에 상대방은 전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평화, 순결, 완벽이 인간의 기본값이죠. 이게 깨지는 건 전부 외부 침략, 외부에 의한 착취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 존재 조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희한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 전복, 그러니까 역사 말살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디까지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그 사람 노예 소유주야, 야, 그런 거 치워라.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노예 소유주야, 치워라. 아브라함 링컨, 그 사람은 북부 산업자본에 봉사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든 인간이야, 치워라. 다 지우는 거예요. 역사를 다 말살해.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죠.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전략적 목표는 가치 판단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이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들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을 좋아해. 그 전략적 목표는 뭐냐면은 중국 사랑 필수, 러시아 사랑 조건부 필수 옵션이죠. 그래서 떼돈 벌자. 그 다음에 뒷골 당기니까 그 서방 진영의 자유민주 공화국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관료주의를 강화시켜가지고 좀 세상을 조물락거릴 수 있게 만들자. 이 두 개가 이자들의 전략적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전술적 수단으로서 가치 판단 말살주의, 즉 PC를 띄우고, 남녀 성구분 말살주의, 무한젠더 LGBTQ를 띄우고, 그 다음에 역사 말살주의, 역사 전복 캔슬 칼처를 띄운 거예요. 그걸 다 은근히 밀어준 거죠. 글로벌리스트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그래서 헐리우드, 디즈니, 거대 언론사, 대학 전부 이런 식의 풍조가 팽배해진 거죠.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수단,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런데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이자들이. 이자들의 전략적 목표는 첫째,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으로 돈 버는 것. 둘째, 미국과 유럽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켜서 글로벌 관료주의 체제를 띄우는 것. 이거가 이거죠. 이게 두 개가 전략적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살주의 트리오, 가치 판단 말살주의. 그 다음에 남녀 성구분 말살주의, 역사 말살주의. 이 말살주의 트리오는 전략적 목표가 아니라 전술적 수단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거 글로벌리즘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그런데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난 5, 6년 전부터 슬슬 이게 바뀌다가 드디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을 포기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동맹을 맺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에서 정리돼서 나오는 그 용어들과 거의 똑같거든요.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랑. 아니, 가치 판단을 말살하자 그랬던 사람이 왜 가치 판단을 말살하자 그러니까 여자로 성전환한 남자가 여성 스포츠 대회에서 수영 대회에서 뛰도록 하는 거 아니야? 가치를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뒤를 펑친 거라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는 러시아 사랑, 중국 사랑을 내려놔 버렸거든. 그리고 러시아는 배를 갈라가지고 거덜을 내고 중국은 제압순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거를 위해서 또 해보니까 러시아, 중국 애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주권 국가를 강화시켜야겠다. 우리 미국 강화시켜야겠다. 각국이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패러다임이 저 전략적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리스트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전술적 수단인 저 지식인과 담론가, 뭐 언론가들, 학자들이 떠드는 저 소리만 공허하게 왱왱왱왱 거리고 있는데 저렇게 밑바닥에 저 기본적인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뒷받쳐주는 힘이 쫙 빠져버리면 저거 왱왱거리다가 10년 있으면 죽어요. 10년도 안 가요. 힘이 확 빠져요. 야, 이렇게 살벌한 짓을 저질러 놓고 쏙 빠져나갔단 말이지. 얄밉죠? 네, 얄밉습니다. 저도 얄밉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니들 이제 정신 차렸냐? 글로벌리스트들 스스로 간에 그 글로벌 주요 이해 당사자라고 아주 그 교만 떨던 니들 이제 정신 좀 차렸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리스트가 소멸 중입니다. 제 손에 나중에 장지지겠습니다. 글로벌리스트의 본질은 재산이 얼마냐, 올스트레이트 몇 킬로미터 이내에서 서식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 본질이고요. 자유민주공화국 체제의 약화가 본질이에요. 이 둘을 포기하면 이미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죠.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원한을 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독일 속담에 용서하는 것보다 몹쓸 짓 했다는 사실을 망각해 주는 편이 더 어렵다. 뭐 fair guess and fair geben 그러죠. 하나가 용서하다, 하나가 망각하다. 그래가지고 뭐 용서하는 것보다 망각하는 것이 더 어렵다. 뭐 이런 독일 속담이 있는데 뭐 그 독일 속담도 독일제 아니에요? 독일제는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 속담도 엉터리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망각하지 않으면서도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그때 용서라는 건 뭐냐면 원한을 그냥 내려놓는 거. 근데 무슨 짓 했다는 걸 망각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죠. 글로벌리스트의 본질이 뭔지. 쟤들은 본질은 이거거든요. 쟤들은 중국 사랑은 머스트.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랑은 유럽 조건부 필수. 그리고 또 쟤들이 또 추구한 건 자유민주 공화국 체제의 약화.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쟤들은 황당하게 말살주의 트리오를 띄웠던 애들, 전술적으로. 이건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쟤들이 본질이 쟤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였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자유민주 공화국 약화라는 군사 지정학적 목표가 쟤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목표를 내려놔 버렸다고. 월스트리트가 내려놨고 다국적 기업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제재 한꺼번에 다 참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가서 월스트리트 가서 불질를 거냐 이거지. 다국적 기업 회장들, 또 주요 주주들, 지배주주들 잡아다가 죽일 거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걔들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심과 흑심에 쩔어서 소련 멸망한 직후부터 한 30년 동안 이렇게 개판을 쳤었다. 그 흑역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 대신에 원한은 내려놔야 돼요. 예, 그겁니다. 이미 상대가 이렇게 포지셔닝이 이동을 했는데 옛날 포지셔닝에 대고 원한을 박박 갈아봐야 제 이만 부러져요. 며칠 전에 이제 백모더러 어떤 시청자님께서 군사지정학 평론도 좋지만 글로벌리스트에 대한 그런 가열찬 비판 옛날에 하던 그런 걸 좀 많이 해달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글로벌리스트의 본질이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 자유민주공화국 약화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지정학이야말로 지금 군사지정학 제가 해드린 해설이야말로 글로벌리스트의 컨셉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별도로 안 얘기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글로벌리스트 이름 자체를 보세요. 글로벌. 전 세계적 규모의 군사 지정학이라니까 그 컨셉이. 그런데 그게 고약한 게 그 군사 지정학 구도도 고약하지만 자기들의 그 군사 지정학적 흑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살주의 트리오를 띄웠다는 게 정말 구역질나고 증오스러운 거죠. 그 글로벌리스트 군사 지정학 구도를 띄우기 위해서 성별 구분 말살주의, 가치평가 말살주의, 역사 말살주의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 잘 나가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증스러운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0년 들어서 이것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중국 사랑 싫어요. 예, 중국 싫어합니다. 제압 수치해야 돼요. 네, 이번에 러시아를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는데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글로벌리스트가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아이러니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말하자면 과거의 비리, 과거의 흑역사일 뿐이죠. 월스트리트의 흑역사. 다국적 기업들의 흑역사가 되는 거죠. 한 10년 지나면 제가 보기엔 CNN은 아직도 저런 그 말살주의 트리오에 젖어 있는데 한 10년 지나면 CNN도 확 논조가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CNN의 흑역사가 되겠죠. 세상 그런 겁니다.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푸틴이 이제 글로벌리스트 얘기 쫙 했단 말이죠. 푸틴이 어떤 화법을 쓰냐. 그 말만 뻥끗하면 글로벌리스트와 서방을 공격을 하죠. 중국사랑 푸틴이나 푸틴 그 일당들이 푸틴이 직접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자들이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는 그 중국사랑 러시아사랑 자유민주공화국 약화 뭐 이런 본질이 아니고 전술적 수단인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전술적 수단이에요. 우리같이 정신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술적 수단이에요. 그 전술적 수단인 말하자면 말살주의 트리오만 푸틴은 공격을 하죠. 왜 글로벌리스트가 그러한 말살주의 트리오를 전술로 택했냐. 그 과정은 얘기를 안 하죠. 푸틴은 글로벌리스트는 곧 가치 판단 말살이요, 신앙 말살이며 기독교 말살이며 남녀 성구분 말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글로벌리스트 말살주의를 섬기는 나치 잔당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자들은 또한 동시에 악마 숭배자들 혹은 악마 그 자체다. 그래서 이 푸틴의 개들이 나와서 그 새끼 악마냐 진짜 악마 그 큰 악마냐 두고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참나. 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 고지를 딱 차지하는 거죠 먼저 푸틴은. 그 다음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치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이거죠. 나치를 뿌리 뽑기 위함이고 더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나토가 자꾸 동구권으로 팽창을 해와서 러시아가 실존적 안보 위협, existential security threat를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따라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래 러시아의 영고권이 강한 러시아의 일부를 되찾음으로써 나토 팽창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되찾기 위한 정당방위 자구 노력이다. 이게 이제 걔의 스토리죠. 그리고 서방의 쟁쟁한 군사 지정학자들 중에 푸틴이 울부짖고 있는 우리 러시아는 지금 실전적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가 자꾸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개소리를 역성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 노인들이신데 하나는 냉전 구도의 설계자인 조지 캐넌 저기 그 젊을 때 사진이에요. 저 머리 벗겨진 양반. 둘은 지금 다 이제 늙어서 이제 뭐 제대로 숨이나 쉬고 사나 모르겠어. 돌아가셨나 키신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존 매틀럭이라 그래가지고 레이간 행정부 때 주 모스크바 대사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거 나토가 자꾸 저기 동유럽 쪽으로 가서 문제 터진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 냉정한 군사 지정학자들이 레알 폴리틱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아니 동구권 국가들이 지금 이런 세계화된 세상에서 먹고 살라고 자꾸 유럽향, 서방향으로 이렇게 표류해서 들어오는 걸 그럼 어쩌라고? 그걸 어쩌라고?
거기도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명색의 국가인데, 명색의 주권 국가인데. 자, 푸틴은 기독교를 내세운 도덕적 보수주의와 럽봉을 표방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그 정교를 내세운 도덕적 보수주의 럽봉이에요, 이게. 그래 거기에 대해 우크라 침공은 나치에 대한 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 나토의 확대에 의한 실존적 안보 위기에 대한 정당 방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푸틴의 전체 그 논리 구조예요. 그 이제 이 테마를 하나씩 보죠. 먼저 기독교를 내세운 럽봉입니다. 이때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 얘기합니다. 러시아 정교, 도덕적 보수주의를 내세운 러시아 제국주의입니다. 외부 세계는 글로벌리스트와 악마에 의해 LGBTQ 무한 젠더와 마약으로 찌들어 있다는 거죠. 글로벌리스트와 악마가 띄운 가치 판단 말살, 역사 말살, 남녀 성구분 말살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외부는. 러시아야말로 여기에 맞서 하나님과 신앙과 선을 보호하는 성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쟤도 성전이라는 용어 쓰잖아요. 홀리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인류의 희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스크바는 푸틴의 주장에 의하면, 또 러시아 정교의 주장에 의하면 The Third Rome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근데 그건 이제 5세기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로마. 그건 15세기에 멸망을 했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러시아가 로마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와 컨스탄티노플 다음에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모스크바라는 거죠. 개소리죠, 한마디로. 아무튼 러시아가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신앙과 경건을 대표하는 나라이다 이거죠. 이런 주장이죠. 당연히 러시아의 영토와 영향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 보수주의나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그 은근히 푸틴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동조적인 분들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속아서 당한 겁니다. 예. 푸틴이 그거 잘 속아요. 잘 속여요. 잘 꼬셔요. 그런데 이같이 기독신앙으로 포장한 제국주의가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 캐캐먹은 수법이에요.